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시발점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된 이 계획은 전쟁 후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각 계획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목표는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죠. 당시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고 국민 소득도 낮았기 때문에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을 강조하게 됩니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고 자립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은 수입 대체 산업을 통해 외화를 절약하고 철강, 화학, 시멘트 같은 기초 산업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산업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죠. 2차 계획의 주요 목표는 수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의 물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경부고속도로를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영감을 받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울산, 포항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중화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투자하면서 고용 창출과 자립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 했죠. 1972년 8.3 조치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금 지원을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1977년부터 4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큰 경제적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과 조선업 같은 중화학 공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부터 시작된 5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 안정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3저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작용도 일어났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 경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현재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유산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